중구 확성은 울산의 뿌리와 관련된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명윤 씨, 네. 울산이라는 곳에 참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공업도시라든지 뭐 산업도시라든지 문화도시도 되고 요즘 이제 저온도시라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성곽도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울산은 또 성도 엄청 많잖아요. 울산, 읍성. 네. 그렇죠. 울산은 이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도시 안에 성곽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본 성곽만 해도 울산 읍성, 맞습니다. 언양 읍성, 개운포성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보는 건 그 모든 성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조성. 더 오래된 성이 있었다고요? 네, 원조성. 이 개변성이라는 곳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변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울산이 시작됐다. 이런 신화도 있고 옛날에 울산의 주인을 자처했던 이 박윤웅이라는 사람이 이 성주로 있던 아주 오래된 성. 그런 곳을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진 그 성, 저희 한번 흔적을 보러 가보시죠. 한번 가봅시다. 이곳 학성에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힌 길이 있는데요. 바로 개비고개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울산과 병영을 잇던 아주 오래된 역사의 길입니다. 그 개변성의 그 개변? 좀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변은 알죠, 변. 어떤 변인가요? 변은 가장자리. 그 변이군요. 변. 네네. 개는 객가라는 뜻이거든. 객가.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 학성공원, 제2학성공원, 지금 장무공원 이 일대가 전부 이제 바닷가,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지변, 개변, 그런 객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변해가지고 개변이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걸어왔던 그 길이 뭐냐면 개비고갯길이거든요. 개비고갯길이요? 지금 우리 현대에는 지금 개변로라고 돼 있고 개변길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부터는 개비고갯길이라고 합니다. 거의 신라시대 때부터 울산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 그리고 이 길에는 병영 3.1운동의 무대, 뜨거웠던 항일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현장, 그런 것이기도 하고 울산의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길, 그런 것입니다. 앞에는 바로 동해바다, 동천, 태화강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 길은 울산에서 가장 왕래가 많았던 도로이기도 하고 가장 역사가 오래됐던 길,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래된 역사의 길과 이어진 곳에 아름다운 정자, 반구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이 세계 4대 국제무역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구 동심 한복판에 여기 정자가 하나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이영춘이라고 기억하죠. 이영춘 장군. 울산읍성의 서문지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개운포성에서도 전투를 거두고 네, 맞습니다. 이영춘 장군이 이걸 한 600년 전에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정유재란 때 완전히 불타고 없어진 것을 2016년에 이 중창을 해가지고 새로 완전히 모습을 갖춰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 방구정은 조선시대에 옛사람들이 여기에 태화강과 의령천, 동천강 이쪽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에 정자를 세워서 시민묵객들이 여기서 풍류를 즐겼던 곳, 그런 곳이고요. 이쪽에는 많은 것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90년대 후반에 한번 이게 발굴을 했고 2000년도 초반에 또 발굴을 했고 2006년도에 아마 이곳에 대규모 국제항만시설이 확연히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그럼 국제항만시설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신라의 국제무역항. 네. 여기 이 부분이 사포나루기도 하고 여기 이제 방구정이 있는 이쪽이 내항이었거든요. 외항은 개운포였고 그때 당시에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가지고 이 울산이 국제무역항이었다는 게 전국에 알려졌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울산이라는 곳이 정말로 1000년 전에 세계 4대 무역항이었구나,
이런 게 재조명되면서 울산의 위상이 급속도로 올라간 계기가 됐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야,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이런 울산이 재조명돼서 정말 기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게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중단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지금 아파트 부지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제 그때 발굴됐던 것을 기억으로 남겨놨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파묻혀 버렸고 다 아파트 단지로 덮여버렸죠. 반구정에서 동천이 훤히 보이는데요. 많은 배들이 정박한 항구에서 외국인들과 거래하며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럼 이곳이 개변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이 개변성의 성주, 개변성의 성주가 이제 박윤웅 장군인데 장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개변성 성주로 있을 때 국제무역항이 가장 번창을 했거든요. 그 시기에 바로 바다 쪽, 이 동해와 태화강, 의련천이 만나는 이 지점에 바다 쪽의 개변성 출발지가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변성이 얼마나 큰 것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증명할 만한 것들이 발굴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목책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왔거든. 목책이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까지 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항만에다가 목책을 엄청나게 박아 놓는 이유는 다른 배들이 침입을 막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항만의 기능으로서 큰 배들이 닻을 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시설들이 많이 발굴됐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항만의 기능과 방어의 기능을 가진 어떤 굉장한 시설이 있었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 또 수막새라는 또 특이한 기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수막새 기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큰 관청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개변성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 개변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인데 이 개변성의 규모가 여기 바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볼 장무공원 그 뒤쪽에 그 학승산 뒤쪽까지 쭉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울산 고읍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울산 읍성이나 병영선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큰 성이 울산에 존재했고, 그 성이 바로 개변성이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이름이나 전설 이런 걸로 남아 있고, 그 터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변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한 공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중구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여기 이 공원이 예전에는 학성 제2공원 아니었나요? 그렇죠. 바로 건너편에 학성공원이 있고 여기가 학성 제2공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2022년 이 무렵에 장무 장군과 관련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중구에서 이제 장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군님 이름을 따서 장무공원으로. 장무라는 이름이 네. 이제 개변성의 성주였던 박윤웅, 이 박윤웅 이분의 시호거든요. 죽고 나서 받은 시호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장무라. 그래서 이걸 장무공원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바뀐 공원이 오히려 좀 더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박윤웅이라는 분과 이 장무공원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다른 겁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요? 이 박윤웅이라는 분이 처음에 울산에 등장한 게 바로 이 학승산에 쌍학이 내려왔다. 쌍학이 금을 물고 내려왔다. 그런 이제 개변성 신화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 등장을 하셨던 거네요, 울산에. 근데 사실은 박윤웅 장군의 집안은 신라 말에 대대로 내려오던 이제 여기 큰 아주 그 상단을 갖춘 집안이었거든요. 느닷없이 이제 그런 신학성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설화를 만들어낸 거는 신화를 만들어낸 거는 결국 신라 말 고려 초에 이 울산을 지배했던 박윤웅 장군을 굉장히 신격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신격화할 정도로 대단했던 박윤웅 장군인데요. 신라왕과 고려왕이 서로 탐을 낼 정도였다고 하니 어떤 인물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박윤웅 장군의 업적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박윤웅이라는 분의 업적은 네. 울산에서 굉장히 시대합니다.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면 첫 번째 920년, 930년 이 무렵에 이
울산을 아주 튼튼하고 부강한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잘 알다시피 경순왕이 그때 울산에 공을 엄청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사도 많이 했고 그때 경순왕이 울산에 몇 번이나 와서 박윤흥과 만나서 자기가 손을 잡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산의 위상을 한껏 올린 게 또 박윤흥 장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철, 소금, 그 뭐 해산물, 미역이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이 한반도에는 큰 세력을 가진 상단이 한 몇 개가 있었겠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개성의 왕건 집안, 그리고 신라 쪽의 박윤흥 이쪽 집안, 그리고 후백제의 견원 쪽 세력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울산을 기반한 박윤흥 집안이 이제 울산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견고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 장군님께서 그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실상 그 울산을 거의 통치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런 통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경순왕의 끊임없는 어떤 손잡자고 하는 제휴, 이것을 물리치고 지금은 이제 신라는 안 된다. 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930년에 먼저 이제 고려 왕건에게 기속을 합니다. 개성과 울산이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손을 잡아가지고 그때 고려가 개국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 신라가 멸망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울산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동네로 전락할 수 있었는데 호족의 세력으로서 좀 튼튼한 기반을 갖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장무장군 박윤흥 장군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강했던 실력자 박윤흥 장군은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기반이 됐던 곳이 개변성이었습니다. 박윤흥 장군님께서 성주였던 만큼 이 개변성, 울산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국제무역항이라는 곳이 신라의 보물창고거든요. 신라의 보물창고니까 이 신라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박윤흥 장군이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그로부터 한 5, 6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묘 재란이 한참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여기에 마지막 큰 싸움,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이 있었나요? 학성공원에 지금 울산 회성에서 도산성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외적들이 진을 쳤던 곳은 바로 학성공원, 네. 지금 울산 회성 저기고 바로 조명연합군이 진을 쳤던 곳은 이 제2 학성공원, 장무공원 여기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싸움을 한 거죠. 지금 바로 여 밑에는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울산의 선열들을 모신 중의사가 있죠. 그 정도로 여기가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역사성을 가졌다. 그럼 이 개변성은 그 위상을 언제까지 이어갔나요? 그러니까 박윤흥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별로 기록이 안 남은 걸 보면 그 이후에는 공화현으로 울산이 또 이제 추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고려 때, 조선 때까지 사실 귀향지였거든요. 울산이.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 이어졌어요. 임진왜란 때 울산에서 최초로 의병이 일어나고 임진왜란 때 울산 사람들이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울산이 다시 도읍으로 성격을 하면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 박윤흥이 끝나는 시절부터 그 시절까지 한 시간이 체육되잖아요. 네. 한 5, 600년 되는 시간 동안 개변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터가 무너지고 이렇게 막 흔적이 없게 됐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이제 울산업성도 만들어지고 병영성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고업성에 있던 돌들은 다 그쪽으로 옮겨갔을 게 뻔하고 그래 되면서 이제 자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의 한 500년간의 그 시련들이 있었던 그런 성이었군요. 그렇죠. 역사서에만 한 줄로 남은 개변성. 흔적조차 없다는 건 참 아쉬운데요. 그나마 중구에서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 오늘 그러면 이 개변성과 박윤흥 장군, 울산신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울산이라는 곳이 어떤 위상을 가졌다는 것을 전국의 어떤 고려가 건국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윤흥 장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울산이라는 곳에서 박윤흥 장군 그리고 개변성 이런 흔적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죠. 오늘의 울산을 있게 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윤흥 장군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국제적인 무역항 산업도시가 사실은 1000년 전에 이미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존하고 잘 가꿔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3대 상권을 이끌었던 박윤흥 장군 그리고 개변성 울산 시민이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개변성의 역사는 울산의 뿌리이자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입니다.